안녕하십니까. 굿모닝 대박 예감 3부 시작합니다. 지난 주말을 마감됐던 미국 증시와 우리장 분석을 해보고 오늘장 꼼꼼한 시선 투자 전략 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의 대박 전략 역시 김성남 대표,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지난주 국내 증시가 주간 기준으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오름세를 한 주 만에 회복을 한 건데요. 월요일 종가 기준으로 2130선까지 내려갔던 코스피가 금요일 종가가 2170선 위로 올라왔었습니다. 외국인들이 8거래일째 팔다가 9거래일째 매수 우위를 보여줬었고 기관 역시 매수에 동참을 하면서 지수를 2170선까지 끌어올렸던 건데요. 지난주 한 주 동안 외국인과 기관이 가장 많이 사고 팔았던 종목들부터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지난 한 주 동안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의 또 기관의 매도 종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외국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외국인은 지난 한 주 동안 현대차를 가장 많이 순매수하는 형태를 보였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신한지주, 그리고 삼성물산, NC소프트, 삼성엔지니어링 같은 종목들이 올라왔는데 대다수 상승했던 그런 종목들이기도 합니다. 예. 자, 기관은 현대차 말고 기아차를 가장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역시 은행주가 올라왔는데 외국인은 신한주주였는데 기관은 KB금융을 샀습니다. 자, 세 번째는 포스코, 그리고 NHN, OCI 이런 순서대로 매수를 했는데 4위 종목들도 보면은 외국인은 NC소프트, 그리고 기관은 NHN 이런 또 우연의 어떤 역할들이 있네요.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그 종목별로는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업종별로는 비슷한 그런 매수 형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예. 반면에 매도한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은 KB금융을 가장 많이 매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NHN, 하이닉스, 현대중공업, LG화학을 가장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자, 반면에 기관은 현대중공업, 현대차, 대우조선해양, 하나케미칼, 금호석유 이런 식으로 좀 외국인과 기관이 약간씩 매도가 엇갈리는 그런 형태가 좀 나왔습니다. 장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예. 사실 이제 금요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제 유로존의 정상회의에서 이 그리스 문제가 어떤 합의에 도출됐다라는 소식에 어떤 큰 호재가 있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승세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양봉을 꽉 찬 그런 그 상승 마감을 했는데,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외국인이 또 오랜만에 되돌아오는 형태들도 보였죠. 그래서 외국인의 매수가 한 1,500억 정도 가량 들어왔고 또 프로그램 매수도 한 6천억 가까운 그런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강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일단은 그 투자 심리 역시 상당히 호전됐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통신주를 제외하고는 전 업종이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의료정밀, 그리고 증권, 기계, 화학, 자동차, 조선업종들이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지금 현대중공업의 그 어닝 쇼크 때문에 상당히 큰 우려감이 있었습니다만 바로 반등이 나서는 그러한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예, 코스피 쪽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코스닥 시장 보죠. 코스닥 지수가 정말 거침없는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주간 상승률이 4%에 육박했는데요. 530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기관이 10거래일째 매수 우위를 보이면서 기관이 장을 이끌고 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기관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데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기관이 또 금요 시장 같은 경우에도 318억 정도 매수를 들어오면서 계속해서 그 코스닥 시장에 대한 강력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예. 자, 매수한 매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일단 외국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은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이 다음입니다. 그리고 GS 홈쇼핑, 고영, 덕산 하이메탈, 평화종공과 같은 종목들을 가장 많이 한 주 동안 매수했고요. 기관은 CJ ENM, 요즘에 강한 반등이 상당히 좋죠. 그리고 두 번째는 SFA, 그리고 서울반도체, 원익 IPS, 셀트리온에 대해서 매수하는 형태를 보였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외국인은 약간의 매도가 나왔습니다만은 기관은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열흘째 지금 그 매수세가 오고 있고요. 그것에 힘입어서 530선이 안착하는 흐름이 좀 나타났습니다. 이번 달 들어와서요. 사실 이틀을 제외하고는 거의 연일 상승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종이목재, 그리고 제약, 디지털 콘텐츠, 의료, 비금속, 유통 등이 상승을 했고요. 반면에 방송 서비스, 그리고 오락문화, 통신, 서비스 업종이 일단은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조금만 더 이제 깊이 있게 좀 들어가 보면은 사실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지금 강한 상승세를 보이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당연히 증권주들이 이제 또 고개를 들기 시작하겠죠. 예. 그래서 이러한 어떤 투자 심리가 상당히 많이 개선됐다라는 부분과 대외 악재적인 부분들이 하나씩 해결됨에 따라서 일단 증권주가 강한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투자증권이랄지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등 이 증권주 대다수가 강세를 보였고요. 정유주들도 상당히 큰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이 국제에너지기구가 전략 비축률을 추가적으로 방출할 가능성이 낮다라고 밝히면서 국제유가가 좀 많이 올랐죠. 이제 그러면서 SK이노베이션, GS, S-오일 정유주들이 상당히 강세를 보이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SK도 6% 넘는 상승세를 보였는데 그동안에 좀 지지부진한 주가 흐름 때문에 좀 마음고생하신 분도 계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석유와 LNG 그리고 석탄 등 에너지 자원 개발에서 생산 판매까지 수직 계열화를 이루고 있으며 자원 이슈가 이 주목을 받으면서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분석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요즘에 건설주들도 상당히 강세죠. 그래서 제가 추천드렸던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지금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종목 외에 그러니까 어떤 수주 모멘텀이 상당히 많이 살아있다라는 것도 있겠고요.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이유로 한 4% 가까운 상승을 보였는데 산업은행 계열사로 편입되면서 해외에서의 대우건설이라는 이 브랜드 가치가 제고되고 있다라는 평가에 좀 상승세가 보였습니다. STX 그룹주들도 상당히 강세를 좀 보이는 하루였는데 STX 페노션이 5% 가까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 부분이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실적적인 부분이 2분기에는 실적 개선과 중국 코스코 조선에서 건조한 57,000톤 규모의 벌크선을 성공적으로 인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강세를 보이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골프존이 8% 가까운 강세를 보였는데 이 부분이 사실 이제 골프존 잘 아시겠습니다. 뭐 스크린 그 골프장 아시죠? 그래서 장마가 길어지다 보니까 이제 필드에 나가서 골프를 치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실내에서 골프방을 찾는 수요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라는 소식 때문에 강세를 보였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 금요일날 상장했던 삼원강제라는 종목이 상장 첫날 상한가에 들어갔는데요. 이 동사 같은 경우는 자동차 부품 제조 업체로서 차량용 스프링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평강 황강을 비롯해서 자동차용 중간 부품인 겹판 스프링이 주요 생산 제품으로 하고 있는 이러한 그 회사인데 상장 첫날 일단 상한가 마감을 하면서 이 상승세가 상당히 두드러지는 그러한 종목으로 부각이 되었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오늘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칠 만한 글로벌 증시 마감 함께 짚겠습니다. 미국의 채무한도 조정 협상이 아직까지는 난항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발표됐던 일부 대기업들의 실적마저 부진한 결과를 낳으면서 미국 증시가 지난 주말에 혼조세를 보였었고요. 반면에 유럽 증시는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었습니다.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일단 유럽 증시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 상승 출발했습니다. 그 전날 제가 잠시 언급했지만 유로존 정상회의에서 그리스에 대한 2차 지원이 확정이 되면서 이런 부분이 호재가 되면서 상승폭을 확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장 중반쯤 들어갔을 때 미국 시장이 개정을 했고요. 그러면서 캐터필러의 실적이 안 좋게 나온 것이 조금 악재가 되면서 상승폭이 좀 꺾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캐터필러 실적 악화 그리고 최근에 은행주들이 상당히 강세를 보이는데 주말을 앞두고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이 좀 부담이 되는 모습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용평가사인 피치가 그리스 국채 수합 계획에 대해서 제한적 디폴트를 간주할 것이라는 부분도 조금 악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너무 많이 오른 것에 대한 차익 실현의 이유가 되면서 조금 상승폭을 축소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 상승폭을 축소하긴 했지만 장 막판에 가서는 다시 한번 상승폭을 확대를 하면서 마감했는데 그만큼 최근에 시장이 좀 강하다는 것을 또 반증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잠시 합의안에 대해서 잠시 조금 언급을 했지만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언급을 해드린다면 유럽연합 정상들은 그리스에 대해서 총 1,090억 유로의 2차 구제금융 지원기를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 투자자들도 2차 지원과 별도로 500억 유로 정도 참여하기로 했고요. 구제금융 금리는 1차 지원 당시보다 인하되고 만기는 훨씬 길어졌습니다. 유로존 정상들은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에 제공하는 구제금융 금리를 5.5%에서 3.5%로 낮추고요. 만기를 7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는 데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 투자자, 은행들이 참여한 500유로의 그 내용은
단기 채권을 30년 만기 장기채로 교환하는 자발적 수합이 4.5% 금리에 이루어질 것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그리스 GDP 대비해서 부채 비율을 한 12% 정도 낮출 것이라 현재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차 지원 합의안이 나오면서 그리스 문제는 1달러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는 유럽 쪽보다는 이제 미국 쪽으로 눈을 돌려야 할 시기가 다시 한번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미국 쪽도 미국 쪽도 어떻게 마감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 조금 상승 출발을 했지만 개정하고 난 뒤에 바로 하락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조금 전에 유럽에서 말씀드렸듯이 캐터필러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왔고요. 안 좋게 나온 부분이 크게 좀 영향을 미쳤습니다. 캐터필러가 다우지수에서 두 번째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캐터필러의 하락이 조금 다우지수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다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낙폭은 크지 않았습니다. 낙폭은 크지 않았고 최근에 조금 급등한 흐름에 의해서 조금 조정 흐름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말을 앞두고 좀 쉬어가는 흐름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다우 산업지수 같은 경우 0.3% 약보합권에 마감했지만 나스닥은 그와 반대로 0.8% 강세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이 그 강세를 보인 이유가 전날 그 호실적을 발표한 AMD 그리고 샌디스크 같이 반도체 기업이 강세를 보인 부분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업종별로 봤을 때 기술주 그리고 에너지주가 강세를 보였고 통신주가 또 약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래서 최근에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좀 실적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을 먼저 조금 말씀을 좀 드리자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 순이익을 58억 7천만 달러, 주당 순이익은 59센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 동기 45억 2천만 달러에 비해서 30% 정도 증가를 했고요. 예상 주당 순이익은 58센트도 상회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피스 소프트웨어와 엑스박스, 게임기 판매 호조가 실적 개선을 이끌었고요. 특히 기업들의 노후 컴퓨터 교체 수요가 급증을 하면서 개인용 사업 부분의 부진함을 상쇄를 했습니다. 다만 전 세계 PC 시장의 성장성이 정체화되면서 주력 윈도우 매출은 조금 부진했습니다. 지난 분기 윈도우 OS 매출은 전년 동기 47억 4천만 달러에서 47억 8천만 달러로 2분기 연속 감소하는 또 상반된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나스닥에 호재가 됐던 그 미국 2위 컴퓨터 프로세스 생산업체인 AMD의 2분기 실적은 순이익 6,100만 달러 그리고 주당 순이익 8센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순이익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4,300만 달러 손실에서 흑자 전환했고요. 그리고 예상 주당 순이익 7센트를 또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업계 1위 그 인텔과의 경쟁을 강하기 위해서 프로세스 기능과 그래픽 칩을 합친 신제품 퓨전을 출시하면서 랩탑 시장을 적극 공략한 것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3분기에는 퓨전의 매출이 시장을 예상을 뛰어넘을 것으로 또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조금 악재가 됐던 캐터필러의 실적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리자면 예. 캐터필러는 2분기 순이익 10억 2천만 달러 그리고 주당 순이익 1.52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전년 동기 7억 700만 달러 주당 1.09달러보다 44% 증가를 했는데 근데 도리어 악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실적 자체는 좋다고 볼 수는 있지만은 순이익에서 버시루스 인터내셔널 인수 비용 관련해서 2억 400만 달러를 뺀 뒤 주당 순이익이 1.72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예상 주당 순이익인 1.75달러를 하회했기 때문에 악재가 됐습니다. 그리고 3월 지진 이후에 일본 내 매출이 감소를 했고 중국의 수요도 다소 둔화했다는 회사 측의 내용이 실질적인 내용으로 들어갔을 때 좀 그 것보다는 실질적인 내용이 안 좋았기 때문에 좀 악재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그 발표된 제너럴 일렉트릭의 실적은 2분기 순이익 37억 6천만 달러 그리고 주당 순이익 35센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전년 동기 31억 1천만 달러보다 21% 증가를 했고요. 예상 주당 순이익 34센트를 상회를 했습니다. 제트 엔진 및 전기 터빈 등 중장비에 대한 해외 수요가 크게 증가한 것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기업들이 실적 발표가 있었지만 주요 기업인 4개 기업의 실적이 시장에 영향을 크게 미쳤기 때문에 요 기업들만 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지난 주말에 마감됐던 글로벌 시장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 시각이 8시 13분을 막 넘어가고 있는데요. 개장을 47분 정도 앞둔 가운데 오늘 각 증권사들은 어떤 리포트들을 내놓고 있는지 여의도 리포트 그 내용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예, 오늘은 우리투자증권의 의견부터 보겠습니다. 우리투자증권은 오늘 시장의 변심은 무죄라고 한 줄로 정리를 했군요. 살펴봅니다.
우리투자증권은 금주시장이 지난주 시장과는 달리 대외 여건 개선과 안전자산 선호도가 약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밝히면서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다만 실적 부담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요. 투자 전략으로는 이익 모멘텀을 고려한 바벨 전략을 구사하며 중소형 내수주에 관심을 지속하자고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한양증권은 이번 주 시장은 대외 변수 안도랠리 조건이 충족되고 또 외국인 매도는 진정되거나 복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코스피 지수가 완만한 상승이 예상된다면서 예상 밴드로 2150에서 2200포인트를 제시했는데요. 다만 변동성이 잔존하고 있어 자동차주 실적 발표 전후로 시장 반응은 1차적으로 체크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투자 전략으로는 중소형주, 코스닥 대형 수위를 낮추고 대형주에 다시 관심을 갖자고 조언했습니다. 현대증권은 그리스 문제가 큰 고비를 넘겼지만 아직도 지켜봐야 할 대외 문제들로 인해 월말에 이어서 월 초도 심리적인 불안감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로 미국 경제지표 확인이라는 절차와 연방정부 부채 한도 증액 및 재정적자 감축에 대한 정치적인 합의입니다. 이에 이러한 대외 문제의 정치적 합의 여부에 주목한 후 시장에 대응해보자고 의견을 내놨습니다. 삼성증권은 이후에 그리스 추가 지원 합의안 도출과 미국의 긍정적인 기업 실적 발표로 인해서 시장에 대한 우려는 완화되고 경기는 좋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기존 주도주의 눈높이 하향과 기존 소외주의 재평가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종목별로는 기존 주도주인 자동차와 화학, 정유에 관심을 지속하자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예, 오늘은 동양종금증권으로 가보겠습니다. 골드 목동 지점의 고윤기 대리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동양종금증권 투자 의견 정리해 주십시오. 네, 퍼펙트 스톰은 개별적으로는 위력이 크지 않지만 다른 자연현상과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경우 엄청난 파괴력이 나타나는 현상으로 여러 악재가 겹친 큰 위기를 의미합니다. 이 말이 최근에 회자되고 있는 이유는 닥터둠 루비니 교수의 주장 때문입니다. 미국의 재정위기,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 유럽의 채무제 조정, 일본의 스태그플레이션 등으로 인해 2013년부터 글로벌 경제가 급격히 위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현재 그리스 사태는 지난주를 고비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국제 스프레드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물론 민간 투자자들의 참여로 인해 그동안 심평가들이 경고한 선택적 디폴트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2014년까지 필요한 유동성을 확보하였고 그리스 국채가 디폴트 판정을 받더라도 유로존 정부들의 보증으로 당보 가치를 보완해 주었다는 점, 그리고 문제 해결에 대한 각국 정상들의 의지가 확인된 만큼 위기가 주변국으로 전이될 것이라는 염려도 잦아들 가능성에서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장의 관심은 미국입니다. 미국은 아직 부채 한도 증액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증세를 반대하는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에서 통과되기 어려운 실정이며 세부 내역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8월 2일 시한까지는 합의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오히려 공화당은 증세 없는 법안을 하원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이것은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에서 통과 가능성이 낮고 오바마 대통령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견해를 밝힌 바 있습니다. 결국 미국의 부채 한도 증액 이슈는 초당파적인 합의를 통해 결국에는 해결될 것으로 보이나 8월 2일까지 최종 합의될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서 아직까지를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최근 미국 증시에서는 기업 실적 발표가 주가에 큰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증시에서는 별다른 이슈가 되지 못하고 있는데요. 물론 글로벌적인 이슈 때문에 가려진 부분도 있겠지만은 당초 기대에 부합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주가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S&P 500 기업의 연간 EPS 추정치는 연중 최고치를 경신한 반면 국내 상장 기업의 연간 순이익 추정치는 지난 5월 말 111조 원에서 현재는 105조 원으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이익 수정 비율상으로도 연중 내내 미국 기업이 국내 기업들보다 우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증시는 그리스 사태 해결 실마리로 위험자산 선호도가 개선되고 외국인 투자가들이 매수에 가담하면서 추가적인 회복 시도가 나오겠지만 미국의 부채 한도 증액 문제가 미해결 상태에 있기 때문에 뉴스에 따라 변동이 확대될 것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전체 기업으로는 3분기 이익 증가율이 2분기보다는 개선되는 업종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인데요. 건설, 호텔 레저, 음식료, 담배, 제약, 바이오, 손해보험, 통신 서비스 업종 등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2분기보다는 이제 3분기 실적이 괜찮을 것이라고 기대되는 종목들을 보자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하셨습니다. 동양정금증권 골드 목동 지점의 고윤기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계속해서 오늘의 대박 전략 이어가겠습니다. 8시 20분 이제 가까워지고 있고요. 여러분들께 구체적인 투자 전략을 세워드릴 시간이 됐는데요. 김성란 대표님 의견부터 듣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코스피가 2170까지 올라왔잖아요. 오늘 네. 시장은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자,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너무 또 강한 상승을 하기에도 조금 그렇고요. 그렇다고 예. 해서 뭐 크게 밀릴 그런 부분들도 아직은 없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뭐 소폭 좀 상승할 수도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은 드는데, 예.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건 지금 우리가 큰 악재로 좀 대변수로 존재를 했었던 그리스 문제는 나름대로 유럽의 어떤 그러한 부분들이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졌죠. 뭐 구제금리 뭐 지원 금리도 인하해주죠. 뭐 상환 기간도 연장을 해주죠. 뭐 해줄 수 있는 건 거의 다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유럽의 어떤 재정 문제로 인한 이 디폴트에 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이전에는 그런 의지는 나타냈지만 방법적으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라는 얘기들이 좀 별로 시원하게 나오질 못했는데, 그런 방법적인 것들이 시원하게 나왔다라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큰 의미를 가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는 시선이 딱 돌아가가지고 미국의 그 채무 한도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만 해결된다라면 나름대로 시장에 아주 강세를 좀 나타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어쨌건 이 8월 2일까지 그 증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27일 전에는 이 하원에서 투표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직 뭐 하루 이틀 정도 지금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만, 어쨌건 이 문제는 사람들이 뭐 전 세계인들이 좀 알다시피 정치적인 그런 기싸움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건 정치인들 뭐 옛날부터 보면은 뭐 고려 시대 때부터 보면 얘네들이 항상 똑같지 않습니까? 그네들이 뭐 나라나 어떤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보다는 자신의 금배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훨씬 숫자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결국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그런 입장을 아주 난처하게 만들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어쨌건 8월 2일 정도까지의 이런 그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좀 예상은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어떤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딱 나오기 전까지는 약간의 시장이 한 번, 두 번 정도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상승세는 유지를 하지 않을까라고 전망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미국에서의 그 제조업 업황이랄지 기업 실적이랄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것이 좀 가려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만 딱 거치게 되면은 상당히 좋은 모습으로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상승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나올 것이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번 주에 우리나라와 또 미국의 그 GDP 성장률 발표가 있죠. 우리나라는 27일 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29일 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뭐 시장에서 그렇게 썩 좋게는 보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미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대로 나오면 그것이 좋게 나오든 좋게 나오지 않든 그것에 대해서 시장에 반응하는 것이 어떻게 반응하냐가 달라지는데, 어쨌건 미국이랄지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도 시장에서 예상치가 그렇게 썩 좋게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크게 변동성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보다도 오히려 지금의 외국인의 매수세가 어쨌건 금요일 날로 해서 들어왔고, 이 부분이 지금 이어지느냐. 그래서 어떤 미국의 문제 때문에 투자 심리가 다시 되돌아가지 않고, 지금 이러한 그리스 문제나 이런 것들이 합의가 되고, 또 미국의 어떤 기업의 실적 발표들이 이렇게 잘 나오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외국인들의 어떤 투자 심리가 살아나느냐를 오히려 확인하는 게 더 낫겠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예. 이번 주에 뭐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기업들의 또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지난주에도 IT들에 대한 이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이 국내 IT 주요 업체들의 실적 발표가 27, 28, 29일로 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LG전자랄지 뭐 삼성반도체, 그리고 삼성전자, 뭐 테크인 같은 이런 종목들도 있고, 또 자동차 쪽도 뭐 현대차, 기아차 실적 발표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실적 발표들로 인해서 차라리 국내 시장에서 우리가
어떤 포지션을 가질 것이냐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보는 게 오히려 낫겠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IT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지나고 나게 되면은 나름대로 저는 이제 8월달 정도 되면은 충분히 IT 주들도 나름대로 바닥을 다져놓은 상태에서 서서히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도에서 실적 발표들이 나오고 난다라면, 그러니까 그 이전에 뭐 섣불리 들어가기보다는요, 나오고 나서 시장의 어떤 그런 그 흐름들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이제 저점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충분히 여지를 줄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한 그동안 상승을 많이 해가지고 위에서 많이 좀 쉬었던 자동차 주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도 한번 시장이 쉬어갈 때 정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쉬어가고 있는데, 과연 그렇다면 이번 주 이제 주말쯤 가까울수록 현대차와 기아차 실적 발표가 나오는데, 그에 따라서 4월 달도 똑같은 흐름이 나왔거든요. 4월 달 말에 현대차가 먼저 발표를 하고 그 다음날 기아차가 발표가 나왔는데, 기아차 발표가 나오면서 현대차 발표가 나오면서 상승을 했고, 기아차 발표가 그 다음날 나오면서 그 다음부터 쭉 밀렸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제 이번 흐름도 그럴 것이냐, 아니면 시장이 이제 전고점을 다시 돌파를 하는 자동차 업종에서 나올 것이냐가 이제 실적 발표로 나올 겁니다. 그러면 주 초반에 자동차 업종의 상승세가 상당히 강하다라면 그번 이 4월달 같은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실적 발표 이후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렇지 않고 지지부진한 이런 흐름들이 계속해서 나온다라면 실적 발표 이후로 조금은 더 좀 강한 모습을 나타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 들기 때문에 그 점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업종별로 조금만 더 살펴보면은 지금 철강, 건설, 금융주들이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죠. 근데 이 부분도 금요일날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만, 어쨌건 철강 같은 경우에도 중국의 이 적자를 내고 있는 저희 철강사들이 감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이 철강주들의 어떤 수출이 증가할 것이라는 수주 모멘텀들이 있고요. 건설주 같은 경우에도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가 수주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수주 기대감들이 상당히 많이 살아있고, 실질적으로 하반기에 이 건설주들이 수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갖춰놓고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 이전부터 뭐 한 달, 두 달 전부터도 건설주는 하반기부터 수주 모멘텀이 살아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주가 흐름으로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여주고요. 어쨌건 뭐 은행주들도 지금 하나금융이 실적 발표를 냈습니다만, 다른 은행주들도 실적 발표에 어떤 좋은 소식들을 많이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도 많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이 금요일날 이제 어떤 그 내수주가 조금 이 정부의 어떤 이 물가 인상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좀 압박을 하고 있다라는 좀 얘기를 드렸는데, 역시나 조금 쉬어가는 흐름도 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뭐 신세계랄지 롯데쇼핑이랄지 현대백화점, 그다음에 CJ 제일제당 같은 종목들이 좀 금요일날은 쉬어가는 흐름이 났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정부의 어떤 하반기에 금리 인상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도 조금은 내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보험주들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볼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 어쨌건 시장이 그 대외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수출주들이나 이게 경기 민감주들이 상승을 하게 된다라면, 나름대로 강세를 보였던 내수주들은 꺾인다라기보다는 잠깐 쉬어갈 수 있는 흐름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요. 그 점까지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정태근 전문가 의견 듣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코스피가 2170선을 회복하는지, 그리고 또 외국인들이 현선물 시장에서 동반순 매수를 하는지 여부를 보자 하셨는데, 그 같은 결과가 나왔었거든요. 네. 오늘은 어떻게 대응 전략 짜갈까요? 네, 일단 그렇던 결과가 나왔던 부분이 좀 그리스 문제가 해결이 되면서 외국인의 수급이 조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번 주부터는 계속해서 지속이 되는지 여부를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번 주 같은 경우 2145포인트에서 2200포인트 정도 이렇게 라인을 설정을 했습니다. 좀 좁게 설정을 했는데, 일단은 그리스에서 이제는 미국 쪽으로 아까 전에 그 주사위가 넘어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미국적인 문제가 상당히 조금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그리고 향후에 지수 방향을 좀 결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부채 상향 한도 여부가 좀 긍정적으로 해결이 된다면 2200포인트 좀 강하게 돌파를 하면서 추가적인 안도 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요. 하지만 만약 부채 상향 한도 문제가 자칫 잘못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된다면 2145포인트, 40포인트를 이탈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2000포인트대 바닥을 확인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일단은 뭐 긍정적인 방향으로 봐야 되겠지만은 두 가지의 가능성을 놓고 시장을 좀 체크하시는 게 먼저 좀 눈치를 좀 살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그 미국의 부채 상향 한도 나온 내용을 조금 말씀을 좀 드리자면, 공화당에서 3차 빅딜안을 향후
빅딜라인을 좀 제시를 했는데 향후 10년 동안 재정 적자를 최대 4조 달러 감축을 하되 현재 14조 2,940달러의 부채를 두 차례에 걸쳐서 증액하자는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쪽에서는 내년 말까지 부채 한도를 일시에 2조 4천억 달러 증액하자고 맞서면서 3차 빅딜라인이 다시 한번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조금 이렇게 무산이 되면서 오늘 그 아시아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조금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지금 현재 계속해서 지지부진하면서 지금 현재 계속 충돌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조금 체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마찬가지 실적 지표들이 많이 발표가 되지만은 이런 부분보다도 더 큰 이벤트인 미국의 부채 상해 한도가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이 결정된다 이렇게 먼저 결론을 한번 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이 외국인의 수급 그리고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할 여부로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8월 1일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지체가 된다면은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조금 우상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미칠 만한 실적 그리고 지표들을 조금 화면을 보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에 월요일에는 특별히 발표되는 지표가 없고요. 그래서 26일부터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되는데 잠시 후 화면에 나가겠지만은 26일 같은 경우 신규 주택 판매 건수가 발표가 됩니다. 근데 저번 주 같은 경우 신규 주택 창고 건수가 좀 그렇게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신규 주택 판매 건수도 조금 예상치보다 안 좋게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조금 흔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7일날 연준의 베이지북이 공개가 되는데 이 부분에서 체크해야 될 내용은 딴 게 없습니다. 3차 양적 완화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런 부분만 좀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이전에 버냉키가 의회에 참석했을 때 조금 오락가락하는 발언을 했는데 베이지북에서는 어떤 내용을 발언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신규주택 판매 건수와 마찬가지인 미결주택을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 미결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택을 사기 전에 미리 계약한 건수를 집계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미결주택이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후에 신규주택 판매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김성남 대표님께서 언급을 해주셨지만은 2분기 GDP 잠정치가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예상치는 1.9% 지금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1분기 확정치 1.9%보다 변함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본의 지진 여파가 2분기까지 미쳤을 가능성 그리고 원자재 가격 상승이 아직까지 2분기에도 미칠 가능성이 컸기 때문에 이전에 발표된 지표들도 확인됐기 때문에 조금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조금 큰 변함 없이 1.9%에서 좀 머물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조금 축소가 되지 않고 예상치에 부합하는 모습만 좀 나왔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7월 시카고 PMI 지수 같은 게 저번 달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는데 이 부분은 PMI 말고 제조업 지표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제조업 동향을 살펴볼 만한 지표이기 때문에 시장에 미칠 변수가 좀 될 가능성이 더 크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김성남 대표님께서 실적에 관한 부분도 조금 언급을 다 해주셨지만 그 부분을 제가 정리를 해가지고 화면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국내 주간 실적 발표 일정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 19일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그리고 베이커 휴즈가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 LG 생활건강이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은 아까 전에도 언급을 하셨지만 현대차 그리고 28일 발표되는 현대차 그리고 29일 발표되는 기아차 그리고 29일 발표되는 삼성전자의 실적 그리고 정유주의 실적을 가늠한 SK이노베이션의 실적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요하게 미칠 만한 미국의 실적이 다우 지수에 편입된 종목들입니다. 그 화면에 지금 밑줄 그어진 종목들인데 보잉, 듀폰, 엑스모빌, 머크 같은 기업들의 실적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의 실적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실적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본인의 종목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갈지에 대한 방향성을 가늠하기 때문에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관심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효성, 휠라코리아, 아시아나항공, STX 그리고 SK CNC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효성과 휠라코리아 같은 경우에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종목들인데 강원랜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효성 같은 경우에는 기관의 수급 그리고 휠라코리아도 마찬가지 기관의 수급이 좋고 효성 같은 경우 241선 장기 이평선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휠라코리아 같은 경우에 지난주 금요일날 조정 후에 반등을 보일 자리인데 반등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SK CNC, STX도 있고요.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 최근에 좀 상승세가 가파른데 이틀간의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이라 생각이 되고 추가 상승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STX 같은 경우에 내일 부근에서 차트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오늘은
외국인의 매수세에서 기관의 매수가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2만 원 가격대에서 현재 지지력을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 반등을 한번 노려볼 만한 종목이라고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오늘 장에서 관심 갖고 사볼 만한 종목들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김성현 대표께서 지난주 금요일에 주셨던 현대 BNG 스틸이었죠. 4% 넘게 급등하면서 종가가 나왔었는데요. 예, 오늘은 어떤 종목 주실런지요? 자, 오늘도 일단 거래소 종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은 예. 두산중공업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동안에 두산중공업 갖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작년 올해 초 해가지고 상당히 조금 많이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어쨌건 이런 부분들도 조금은 억울한 부분도 없지 않아 두산중공업으로서는 있는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이제 시장에서 어쨌건 두산중공업이 지금 상승세를 다시 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좋은 소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그 쌍문 원전에 1,500억 규모로 이 3세대 원전용 원자로를 수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자, 그리고 이 두산그룹주 전체적으로 지금 상승세가 상당히 좋습니다. 인프라코어도 그렇고 두산도 그렇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그동안에 발목을 계속해서 붙잡고 있었던 뭐 두산건설이랄지 이런 이 재무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려감들이 요즘에서 계속해서 개선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것이 바로 주가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이 하반기에도 어쨌건 이 국내의 원전 발주 및 중동 그 발전 플랜트 같은 경우에도 수주 가능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만 보더라도 신고리 원전이 5호, 6호 같은 경우가 또 남아있고요. 또 신보령 화학발전소도 1, 2호기에 이런 부분들이 내년 상반기까지 해가지고 발주 예정에 있습니다. 거의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주의 그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그 다음에 중동 플랜트 같은 경우에도 이 4분기에 입찰 예산안만 164억 달러거든요. 그래서 규모가 상당히 큰 편이고요. 조금 더 길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미 원전 수출로 이뤄냈던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에도 4기의 원자력 발전소를 했습니다만 어쨌건 이 원자력 발전소의 특징을 보면은 여기서 멈추질 않습니다. 그래서 5호기, 6호기가 추가적인 수주를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이 거의 한국에서 수주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생각이 들기 때문에 거기까지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예. 일단은 그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요즘 26일 거래일 중에 기관이 25일 동안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다는 것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차트적인 흐름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최근에 들어와서 지난 6월 13일을 저점으로 해서 그 다음부터 상승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수주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공략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다만 쫓아가서 매수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66,000원부터 67,500원 사이에 분할적으로 매수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좀 높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8만원까지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종목은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8만원 이상까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손절가는 62,000원으로 21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손절매를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정태근 전문가는 오늘도 단기 종목 들고 오셨습니까? 네, 항상 예. 뭐 관심 종목, 중장기적인 종목을 소개해드리기 때문에 단기 종목을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옵트론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옵트론텍이요? 예. 광학렌즈 그리고 모듈, 광픽업용 필터 등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형 종목이긴 하지만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종목입니다.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부품 세계 1위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500만 화소 이상 세계 필터 시장에서 50% 이상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800만 화소 시장에서는 시장 점유율을 90% 정도 차지를 하고 있는 상당히 경쟁력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적인 부분을 바로 넘어가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예. 최근에 조금 그 4,000원대를 돌파를 못해준 흐름이 나왔었는데 거래량이 실리면서 강하게 돌파했습니다. 그 이후에 3일 동안 약세를 보였지만 다시 한번 거래량이 수반이 되면서 5일선을 회복하는 흐름이 나아졌고요. 그렇다면 이 부분이 좀 N자형 반등이 나올 구간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를 4,420원에서 4,470원으로 한번 설정해 보고 싶고요.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4,250원, 양부 전일 시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항상 매수가 대비 한 5% 정도 되는 가격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목표가는 4,700원 정도에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대박 전략 김성남 대표,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굿모닝 대박 예감 3부 여기서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5시 59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